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파이 네트워크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파이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640만 개의 지갑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한 달에만 약 180만 개 정도의 지갑이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당시 이렇게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이유를 보자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그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지갑들을 한 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시기가 있었고, 또 이것으로 파이코 팀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량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대충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픈 메인넷 이후부터는 월별 마이그레이션 지갑 수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약 20만 개 정도의 지갑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지난 코어팀 발표에 따르면 약 2천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한 상태라고 하였는데요. 일단 KYC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마이그레이션 수는 KYC 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속도도 지속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KYC를 통과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임시 승인으로 내려가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처럼 대량으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 팀의 최근 발표를 보시면요, 기존의 임시 승인 상태였던 파이오니어 중 336만 명이 추가로 KYC를 최종 통과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이 과정은 고급 AI 모델과 이 라이브니스 체크 그리고 KYC 데이터 분석 이런 복합적인 검증을 통해서 실제 사람인지 추가 검증을 통과했는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팀은 여전히 임시 승인자와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 상황 그리고 수량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선부터는 2차 마이그레이션 시작이 될 수 있음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비공개 AMA에서는 코어팀은 모더들에게 2차 마이그레이션의 시작점은 1차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 KYC를 통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2천만 명의 KYC 통과자가 100%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시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1700만, 1800만 또는 190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충분히 2차 마이그레이션의 시작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코어팀이 2차 마이그레이션 시점을 단순히 숫자로만 또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태계의 유통량이 충분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모더들의 채팅 글을 보면요, 예를 들어 이 채팅글은 네덜란드 커뮤니티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우선 1차 마이그레이션부터 깔끔하게 처리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네덜란드 모더는 2차 마이그레이션 준비 과정에 관해서는 이미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1차와 2차 마이그레이션이 동시에 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 계산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모더들에게 지속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다,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코어팀의 업데이트 공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앱 스튜디오 업데이트가 되겠는데요. 코드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및 사용자 경험 개선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앱 스튜디오에서 만든 앱의 코드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고 수정된 코드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매우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코딩을 하지 않고 자연어로만 AI와 소통을 해서 몇 분 만에 파이 앱을 쉽게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AI에게 저는 이런 스타일의 앱을 만들고 싶은데 메인 화면은 이런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형식의 버튼이 여기에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 AI가 제 설명에 맞춰서 바로 앱을 제작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어 방식으로 AI와 소통을 하게 되면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의 색감이나 위치, 추가 기능을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AI가 저의 자연어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앱 페이지가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어야 될 때는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 이런 부분들은 AI에게 자연어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프로토타입에서 만들어진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코드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완성도 높은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어와 코딩 작업을 모두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것은 이제는 비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전문 개발자에게도 점점 매력적인 앱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앱 관리 인터페이스도 업데이트가 된 부분, 그리고 마이 앱 페이지가 새롭게 개선이 된 부분들도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앱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파일 충전량을 이제는 최대 100파일까지 충전을 해서 지속적으로 앱을 만들고 수정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시간이 되면 직접 앱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앱을 개발을 해보고 여러 사항을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적으로 코어팀 영상도 짧게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직접 더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앱 스튜디오의 새로운 코드,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데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기능은 앱 제작자가 자신의 앱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로컬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기능은 기술 개발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개발자들은 파이앱 스튜디오로 빠르게 앱의 기본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추가 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앱 관리 페이지에서 앱 코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자신의 기기에서 코드를 수정합니다. 수정이 끝나면 다시 파이앱 스튜디오에 코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앱은 파일 생태계와 계속 호환되고 정상적으로 연동됩니다. 업로드된 후 새로 고침하면 변경된 부분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커피콩 애니메이션을 추가했습니다. 이후에는 앱을 배포하거나 코드를 다시 다운로드해서 추가 수정하거나 혹은 파이앱 스튜디오 안에서 계속 편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들이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파일 생태계 안에서 앱과 유틸리티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파이앱 스튜디오의 이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체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네, 이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이번에는 폴 킴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파이 재단의 에이펙 총괄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얼마 전 파이 코어 팀이 서울에서 미드업 행사를 진행을 했고 직접 참석을 했죠. 당시 폴 킴도 직접 참석을 했고 파이 커뮤니티의 구기암님이라든지 캔니님 등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구기암님이 또 폴 킴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폴 킴이라는 인물은 미국 명문대에서 금융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이베이 기업에서 지역 재무 기획 및 분석 매니저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커리어를 보자면 엑스플레의 CEO로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 이번에 파이 재단의 에이펙 총괄로 합류를 하게 된 만큼 앞으로 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현재 OKX 기준으로 보면요, 약 0.21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알트코인들이 큰 매크로 흐름을 바라보면서 현재 하락 조정을 맞은 상태고요. 각 프로젝트들이 눈치를 보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파이만 보시는 분들만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시장의 큰 틀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장 상황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96,000달러까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일본 기준으로 200일 이평선 아래로 크게 내려가는 조종을 겪은 경험이 있고요. 그때마다 시즌 종료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기간을 보면 길게는 6개월 이상 이어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지난번과 동일하게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장기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로 배후장 초기 신호여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지 아직은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의 이유를 굳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 논리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안타깝게도 알트코인 홀더들은 아직 상승다운 이 상승을 이번 사이클에서 맛보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미 비트 이더는 올타임 하이를 몇 번씩 찍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패턴대로 보자면요, 이 비트와 이더가 어느 정도 고점에 가까운 상승을 하였다면 이 자금이 다시 알트 시장으로 순환이 되어서 알트 시즌을 오픈을 했어야 하는 게 정석 패턴인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과거의 장세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월 금리 불확실성 증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패드워치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는 44%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10월 FOMC 직전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정부 셧다운은 종료가 됐지만 이 여파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온전히 집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료는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적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인플레이션 지표, 고용 지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연준이 12월에 무리해서 금리를 움직이기보다는 일단은 동결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연히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공포 탐욕 지수를 보자면요, 1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6포인트나 더 떨어졌고요. 이는 올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지금 투자 심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말이 되어서 어떤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하고 코인의 어떤 상승장을 기대를 하기 위해선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최근에 크게 조종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시총 10위 밖에 있는 알트들을 합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 잡 알트들의 순환매가 일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 가깝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은 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알트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예상치 못한 알트 프로젝트들이 수십 프로 이상 급상승하는 순환매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에 휘둘려서 뒤늦게 뛰어들다가는 오히려 크게 물릴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알트 순환매 장세를 보자면요, AI 섹터가 있고 이 프라이버시 코인 섹터가 있고 트럼프 테마 코인 섹터, 이 섹터들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오다가 또 금방 다시 하락하는 지금 이런 높은 변동성의 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간에는 알트의 레버리지로 들어가게 되면요, 청산당하기 딱 좋은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높은 장세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